네, 안녕하십니까. 퀀터스 이재민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긴 연휴의 시작입니다. 여기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연휴 잘 보내시길 기원하겠고요. 어저께 그 밤에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시장의 장 마감을 좀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사항들이 좀 발견이 되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리뷰를 해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어저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죠. 원래 그 예상이 고용이 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민간 부분에 여기 비노 고용 지수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전보다는, 그죠? 이전 수치보다는 조금은 줄어든. 그래서 일자리가 마일드하게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 실업률은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황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 U6 실업률 이것도 사실상 줄어들진 않았어요. 사실 U6 실업률이 지금 되게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높아지느냐라고 하는 게 저는 관심사였었는데 높아지진 않았고 이게 그냥 유지된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그리고 임금 자체는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적은 임금을 줘더라도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임금이 줄어들면은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좀 내가 이제 이 임금 받고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경향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임금을 줄어들더라도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는 말대로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경기가 점차적으로 식어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경기가 서서히 식어가면서 갈수록 침체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는 고용보고서 나왔다. 즉 경기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고용보고서가 나왔다. 사실 이번에 관세 때문에 고용이 좀 많이 악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가 했었는데 이게 또 해석을 제가 이제 외신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저번에 제가 GDP 영상 올려드렸을 때 미국의 수입이 급증했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입이 급증하다 보니까 이 수입을 처리하기 위한 즉 컨테이너나 이런 거 실어 날라지 않습니까? 그쪽의 일자리가 엄청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쪽 일자리는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수입 증가가 끝나면, 즉 관세로 인한 사재기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 달 고용부터는 급격히 줄어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보충 의견이 있는 그런 글도 있었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고용이 좀 잘 나왔고 임금도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걸 표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S&P는 어저께도 이제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래서 20년 만에 9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지수가 9일 연속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례적인 일 중 하나거든요. 거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업일 기준으로 2주 내내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 1주가 5일이니까 기본적으로 2주 동안 내내 올랐다는 뜻이에요. 통상적으로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까지 그 연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는 그 다음날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10일 이상 시장 연속으로 오르는 확률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오르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10일 연속 가는 거는 역사상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확률이 되게 낮기 때문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올 수는 있으나 사실 이게 지금 시장의 센티먼트를 봤었을 때 지금 지속해서 시장이 오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S&P 500이 지금 200일 선 턱 밑까지 왔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턱 밑까지 왔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200일 평균선보다 훨씬 더 붙었긴 했는데 아직 200일선 밑에 있긴 해요. 근데 200일선 근처까지 왔어요. 근데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200일선을 가지고 장기 관점에서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을 합니다. 그게 지금 제가 집계해 보니까 대략 5,750 부근 정도가 200일선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이틀 뭐 조정받을 수는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9일에서 올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오르면은 10일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런 케이스는 역사상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아마 하루 이틀 조정은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아마 마일드할 수는 있죠. 그렇게 됐다고 했었을 때 그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서 200일선 뚫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심사이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음 주에 시황 영상 찍으면서 이제 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제 뷰는 개인적으로 계속 유지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 상호관세에 매겨진 다음부터 이게 너무 급락한 건 맞았기 때문에 이 급락세를 회복하기 위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봤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았어요.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찐 반등은 아닐 거라고 봐요. 뭐냐? 혹시나 여기에서 그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실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나 미국 주식을 한 10년 들고 가실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제가 투자를 하지 말라 말씀드려요. 왜냐? 이게 그래서 여기서 200에서 뚝 올라갔다면 그다음 뭐냐? 그다음에 전고점이거든요. 전고점. 전고점이 S&P 기준으로 한 6,100 수준입니다. 근데 그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닷컴 버블 수준이에요. 닷컴 버블 수준. 무슨 말이냐? 미국 주식이 지금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정고점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 상황까지 가서 여기서 더 뚫고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밸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시장에 나중에 말씀드릴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남아있죠. 아직 관세 안 끝났고요. 협상에 오고 간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불확실성 남아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 안 하는 게 가이던스를 봤을 때 기업들의 가이던스,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실적 어떨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봤었을 때 종합해 보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건 맞아요. 왜냐 실적들이 다들 지금 불확실하다,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코멘트를 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전고점 뚫고 가기 힘들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잘 지켜보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전고점 근처까지 예를 들어 200에서 뚫고 올라가서 이 부분까지 온다 하면은 이때부터는 서서히 이제 분할 매도 하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은 이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어제 시황에서 좀 특이했던 부분, 어저께 시장에 특이했던 부분 이 부분인데 특이한 사항이 뭐였었냐면은 장기 채권 금리는 올랐어요. 근데 달러 지수가 같이 내렸습니다. 사실 고용이 생각보다 세게 나왔기 때문에 그죠? 원래 고용 예상치가 고용이 엄청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죠? 올라가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데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와 동시에 달러 지수가 같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장기 금리가 왜 올라가느냐. 경험이 좋게 나오면 쉽게 말해서 페드가 금리를 덜 내릴 것 같다.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장기 경제 성장률이 좋을 것 같으니까 페드가 금리를 덜 내릴 것 같다. 고용이 튼튼하니까 덜 내리겠지 하는 거거든요. 그럼 통상적으로 달러 지수는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달러 지수는 약보합 수준 내렸는데 근데 채권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여러 시황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 괴리이고, 전 이게 좀 꺼림칙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상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설명이 되지 않는 뭐죠? 이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본이 지금 관세 협상을 미국이랑 하고 있죠. 미국이랑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지금 생각보다 미국말 잘 안 듣거든요. 차량 관세도 면제해 주길 바라고 막 이런저런 조건들을 막 걸고 있어요, 미국한테.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뭐 이제 일본은 쉽게 말해 미국에 좀 나쁘게 말하면 똘마니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얘들이 타협 쉽게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매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채권 금리가 급등했던 게 이제 이 뉴스가 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하면은 말은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페드가 금리를 덜 내릴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고용 시장이 아직 좀 견조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 금리가 오른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게 굳이 이유를 찾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가 다음 주 시황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FOMC에서 파월이 매파적일지 비둘파적일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생겼어요, 이제는. 왜냐, 고용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페드가 생각보다 금리를 또 덜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할 필요가 생기겠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어제 특이했던 점이 무엇이냐? 갑자기 원화가 급등했습니다. 갑자기 진짜 어저께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1,400원 밑으로 뚫고 내려가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여러 시황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전에 특히나 이제 이전 시황에서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 언급드렸죠. 이미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한테 원화 절상해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파 때문에 벌써 이게 시작된 건지.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원화가 되게 급등했던 부분이 어저께 되게 특이했던 부분이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무언가 시장에서 균열이 생긴 것 같은 부분이 저는 어저께 좀 시장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사실 달러가 내리고 그죠? 채권이 갑자기 급등하고 원화가 비정상 급등을 하는데 시장은 올라요. 그죠? 이게 참 해석하기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통상적으로 채권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면은 사람들이 우려한단 말이죠. 아, 이거 패드가 좀 금리를 덜 내리려고 하는 건가? 근데 시장은 또 올랐어요. 근데 달러는 또 내렸어. 원화는 급등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무언가 지금 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는 그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무언가 모르는 물밑에서 지금 논의가 일어날 수 있겠다. 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란 말이죠. 유력한 가능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그 원화를 결상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니즈가 확실히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화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그죠? 미국은 그래서 지금 약달러를 원하고 있으니까 달러를 내리고 있는 건데,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금리 뛴 게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게 사실상 그 우리가 쓴 유일한 솔루션인 건데, 그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 블랙스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이렇게 균열이 있다고 했었을 때는 이걸 우리가 한번 노트는 해놔야 돼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해놓고, 이게 블랙스완의 트리거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여기서는 잘 캐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연휴 중간에 제가 계속해서 시장 영상 올려드리고 업데이트 계속 해드릴 텐데, 현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준비할 전략은 무엇이냐? 사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좀 깨림칙한 부분들은 맞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차트는 되게 깔끔하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500은 지금 200일 선밀까지 왔고요. 그리고 시장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매크로적인 관점보다도 차트가 우선시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다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전고적 수축 회복과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이때는 단기 관점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유효할 수 있죠. 주식을 매수하는 게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불확실한 시황 속에서도 지금 어떻죠? 지금 이평선 다 뚫었어요. 그죠? 5일선 단기 이동평균선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골든 크로스까지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차트를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바로 어제죠. 원화까지 급등했어요. 이래 버리면은 외국인 자본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 그 환 차익을 노리고 우리나라로 이제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국장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깨림칙한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손절선 잡고 그리고 퀀트로 중무장을 해서 사실 퀀트를 여러 번 하시게 되면 이런 추세선 가지고 저희가 알아서 사고 팔아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를 따라서 저희가 계속 타고 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방식이 저는 매우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부분의 자산에 투자를 해놓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불확실성 요인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노이즈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와 국채 움직임 사이의 괴리가 이게 지금 단기간 발견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페드가 생각보다 매파적인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용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물가 요인, 물가 측면의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페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페드가 매파적 가능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또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게 뭐냐? 지정학 리스크도 있거든요. 지금 갑자기 어저께 그저께인가 나온 기사인데 트럼프가 갑자기 이란을 제재하겠답니다. 이란 석유 제재하겠대요. 이란 석유 구매하는 사람 제재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이란이랑 핵협상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란 때려버리면 이란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예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또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쪽의 리스크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더 크게 그러니까 정치적 리스크까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이 갑자기 미국에게 대들어서 그죠? 이게 파국으로 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노이즈로 저희가 작용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스완 해지 전략을 같이 가져가는 게 매우 유효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산을 공격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왜냐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죠?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죠? 이럴 때는 이 시장이 올라타야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올라타는 게 돈을 버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블랙스완이 터지면
말 그대로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는 블랙스완 해지를 가져가는 게 매우 유효한 전략이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지 숫자를 해왔었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지금까지 돈을 벌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시황에서 이런저런 플러스를 말씀드리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국장 비중을 많이 늘렸습니다. 왜냐 미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장 지금 현재는 비중을 덜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언행일치를 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저는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또 막간을 이용해서 마지막 광고 아닌 광고를 좀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스완 엣지 전략을 포함한 저의 투자 전략,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든 퀀트 전략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저와 같이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퀀터스 오시면 여기 퀀터스의 VIP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 상담하기 거 신청하기 있는데 그 둘 중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신청하기를 하시고 바로 오시면은 연동이 좀 수월하고요. 상담하게 하시고 신청하시면은 상담을 하신 다음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을 하시거나 혹은 상담하기를 통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또 결정하셔도 되는 거니까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연휴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시장에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